수원왕후 심씨는 남편 세종을 따라 궁으로 들어온 후 눈물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다. 아버지 시모는 시아버지 태종에 의해 영모로 몰려 사사되고 어머니와 자매들은 관비가 되었다. 게다가 두 며느리들은 잇따른 추문으로 패출된 데다가 셋째 며느리는 왕세손을 낳은 다음날 세상을 떠나버렸다. 사남 이명대군과 팔남 영웅대군에 보이는 병 때문에 궁에서 내쫓아야 했다. 병에 걸리는 것도 칠거지하게 해당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원왕후 심씨는 시련 속에서도 조용하게 남편 세종을 내조했다. 1436년 10월 세종은 세자향의 두 번째 세자비인 순빈봉씨를 패하며 조정 신료 앞에서 아내 수원왕후의 덕을 널리 칭송했다. 세종은 세자빈을 두 번이나 패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수원왕후의 내조가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수원왕후와 세종은 금슬도 좋았는데 수원왕후는 세종과의 사이에서 팔남이녀를 두었다. 세종이 5명의 후궁을 거느렸음에도 수원왕후 심씨는 후궁이나 그 소생들을 박대하지 않고 잘 대해주었다. 특히 세종이 총애하는 후궁에 대해서는 특별히 융숭한 대우를 해주었다. 후궁들 역시 이를 고마워하며 수원왕후의 소생들과 손자까지 양육해 주었다. 세종의 후궁인 신빈 김씨는 영웅대군을, 혜빈 양씨는 단종과 경혜공주를 잘 양육했다. 그렇지만 후궁들의 동향에 무감각한 수원왕후는 아니었다. 수원왕후는 궁궐 곳곳에 사람을 심어 후궁들의 동태와 왕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했다. 수원왕후는 자신이 낳은 사남 이명대군이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유모를 통해 듣고는 세종에게 전하여 다스렸으며 다른 후궁과 왕자도 이런 식으로 관리했다. 1426년에는 세종이 강원도 흥성으로 간 사이 한양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다. 이 화재는 조선왕조 500년 도읍 한양에서 전시를 제외한 평시에 발생한 재난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상점과 민가 2000채 이상이 불에 탔고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 당시 금성대군을 임신한 만삭의 수원왕후는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하였다. 화재 후 세종은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청 금화도감을 설치하고 가옥과 이면도로를 정비해 화재를 예방토록 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양로연이나 명나라의 공녀로 보내지는 처녀들의 전별원과 같은 국가행사를 주관하기도 했다. 수원왕후의 풍파는 끝나지 않았다. 1444년 11월 어머니 순흥안씨가 세상을 떠났다. 한 달 후 수원왕후의 두 아들마저 잇따라 세상을 떠나자 수원왕후는 몸져 누웠다. 평소 효심이 깊었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자신의 잠저에 어머니 수원왕후를 모시고 온갖 정성을 기울였지만 수원왕후의 병은 깊어져만 갔다. 남편 세종은 병이 낫길 기도하며 승려 80여 명을 불러 불교식 기도회도 열었으나 결국 1446년 3월 24일 수양대군의 잠저에서 모든 한을 가슴에 품은 채 52세를 일기로 승하했다. 수원왕후는 생전에 설탕을 좋아해 와병 중에도 설탕을 찾았다고 한다. 당시 설탕은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사치품이었기에 수원왕후조차 쉽게 구할 수 없었다. 후에 수원왕후의 장남 문종이 설탕을 구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영전에 바쳤다. 평소 불교를 통해 마음의 한을 달래던 아내를 위해 남편 세종은 궁궐 안에 내불당을 세웠다. 수양대군은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46년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담은 석보상서를 지었다. 이에 감동한 세종이 이듬해 월인청강지곡을 지었다. 세종은 왕비의 자리가 비었으니 새로운 왕비를 들이시라는 신하들의 건의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며 조강지처 왕비에 대한 의리를 마지막까지 지켰다. 세종도 수원왕후 승하 4년 후인 1450년 2월 8째 아들 영흥대군의 별궁에서 54세로 승하하였다. 세종 사후 왕이 된 문종은 평생을 눈물 속에서 살았던 어머니 수원왕후 심씨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외할아버지 시몬을 신혼하였다. 생전 유달리 금슬이 좋았던 세종과 수원왕후는 죽어서도 함께했다. 세종과 수원왕후의 영릉은 현재 경기도 여주시에 있지만 원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태종의 헐릉 옆에 있었다. 생전 세종은 아버지 태종을 존경하여 죽어서도 아버지 곁에 묻히고 싶었다. 1438년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묻힌 헐릉에서 제사를 지내고 영의정 황희 등에게 자신이 묻힐 수릉 자리를 정하게 했다. 하지만 이 수릉이 정해질 당시 논란이 있었다. 경복궁이 명당이 아니라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켰던 풍수가 최양선은 이 같은 주장을 하며 조정을 뒤흔들었다. 그를 처벌하라는 대소신료의 청이 빗발쳤으나 세종은 최양선을 내치는 것으로 끝냈다.
1446년 3월 24일 수원왕후가 아들인 수양대군의 집에서 승하하자 세종은 왕비의 무덤을 태종의 무덤 헌릉 서쪽 언덕 오늘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조성하였다. 그리고 1450년 세종이 승하하자 아들 문종은 아버지 세종을 어머니 수원왕후의 곁에 모셨다. 대가 끊긴다는 최양선의 예언이 적중했을까? 세종의 장자 문종이 비교적 일찍 죽었고 문종의 장자 단종은 숙부 세조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며 세조의 장자 의경세자와 예종의 장자 인성대군 역시 단명했다. 이에 예종은 1469년 조부모인 세종과 수원왕후의 영릉을 지금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경기도 여주로 천장했다. 원래 이곳은 광주 이씨의 문중묘로 세조 때 대제학을 지낸 광주 이씨 이계정과 우의정을 지낸 이인손의 묘였다. 이인손의 장남이자 평안도 관찰사였던 이극배를 예종이 불러 묘자리 양보를 청하니 가족들과 상의해 응해주었다. 왕의 부탁이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야사에 따르면 당시 우의정을 지낸 이인손에게 묘자리로 쓸 명당을 일러준 직원은 이인손에게 몇 가지 금기사항을 일러주었다. 첫째, 묘택 앞을 흐르는 개울에 절대로 다리를 놓지 말 것이며 둘째, 제실이나 사당 등 일체의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이었다. 과연 직원의 말에 따라 묘를 쓰니 가문에서 정승과 판서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후손이 볼 때 이인손의 묘택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양반 체면에 다리도 없는 개울을 신발을 벗고 건너야 하는 것은 물론 멀리서 온 자손이 쉴만한 거처도 없는 등 제사를 지낼 때마다 고역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이씨 문중에서는 직관의 말을 무시하고 제실과 돌다리를 지었다. 후일 예종의 명으로 경기도 여주에 세종의 천장 자리를 보러 온 직관 안효래는 소나기를 만났다. 비를 피할 곳을 찾는데 산자락 아래 조그마한 건물이 보였다. 광주이씨 문중에서 세운 제실이었다. 그곳을 향해 가던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은 소나기에 불어난 개울물이었다. 낙담한 안효래의 눈에 돌다리가 들어왔다. 그는 돌다리를 건너 제실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다. 비가 그치자 주변을 둘러본 안효래는 깜짝 놀랐다. 그곳이 바로 자신이 찾아다니던 천하의 명당이었기 때문이다. 보고를 받은 예종은 이인손의 장남이자 평안도 관찰사 이극배를 불러 명당을 양보해달라 말했다. 정친회의 끝에 묘를 이전하기로 했다. 사실 세종과 수원왕후의 영릉은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풍수적으로 흉지라고 할 수 없었다. 훗날 구 영릉 자리에 순조의 인릉이 들어서기도 했다. 수맥도 흐르지 않고 흉지라고도 볼 수 없는 영릉을 예종은 할아버지 세종의 유언에 반하면서까지 천장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광주 이씨 가문이 조정의 요직을 독점하자 조선은 전주 이씨 왕조가 아니라 광주 이씨 왕조라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이에 광주 이씨 가문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의정을 지낸 공신 이인손의 묘를 선정하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 칭송받는 세종. 찬란한 세종의 업적 뒤에는 그의 뒤에서 묵묵히 인고의 시간을 감내했던 조강지처 수원왕후 심씨가 있었다.